안녕하세요. 가족의 전당입니다. 지금 이 자켓이 여기가 이제 밑단 부분이죠. 밑단 부분. 이게 이제 많이 해졌어요. 해졌고 표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어, 탈색도 빨리 오고 이런 상처가 좀 쉽게 나는 옷입니다. 지금 보시면 팔 쪽은 탈색이 심하고요. 색이 그만큼 빨리 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잠바는 표면이 매끈한 편이죠. 무늬가 있더라도, 가죽 주름 무늬가 있더라도 표면이 매끈한 옷이 대부분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표면을 가공을 한 옷은 처음에는 약간의 방광의 느낌이 나면서 보기에는 좋죠. 고급스럽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상처가 쉽게 나고 탈색도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지금 세탁 과정을 거치고 염색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염색을 했다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감을 해주지 않으면 그 염색이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자, 잠시 제가 자리를 작업장으로 옮겨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일을 확실하게 하고 손님들이 만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은 마감 작업은 중요합니다. 아까 그 자켓인데요. 어깨 쪽 탈색 된 부분도 다 복원을 해서 염색을 했고, 여기 보면 밑단 부분입니다. 완전히 다른 옷이 됐죠. 깨끗해지고 색도 진해지고. 그러면 손님과 이제 그 고객님하고 상담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탈색을 좀 오래 안 되게 막아주고 그 작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상담을 해드려야 됩니다. 염색을 했다고 해서 지금 상태는 괜찮아 보이지만 햇빛을 본다든가 봄 가을에 주로 입으니까요.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하면은 또 색이 변하면 그것도 이제 고객의 불만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엠보가 자체가 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뽕뽕뽕뽕해서 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유성으로 마감을 해야 돼요. 제가 약품을 좀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희석이라는 것은 약간 좀 진한 농도를 연하게 말 그대로 희석을 해주는 건데요. 이렇게 엠보가 깊은 옷 같은 경우에는 희석제를 약 한 15에서 20% 정도만 그리고 이제 약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약품을 준비를 하잖아요. 이거 이제 자켓을 다 할 정도로 약품을 준비를 하면은 약품은 항상 흔들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희석을 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하냐면요, 원액 자체를 저어보는 거예요. 한참 저어서 떨어지는 속도를 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자,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은 약간은 느리고 저어줄수록 더 빨라집니다. 침전이 된다는 얘기죠. 희석제는 약 한 15%, 20% 이내로 먼저 준비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검정색에 검정을 올려주는데 검정색이 주름 안쪽으로 이제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빠르죠.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약간만 더 희석을 해 볼게요. 희석을 한다는 것은 약품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속도가 아까보다는 좀 빨라졌네요. 나오는 양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뿌렸는데요. 뿌린 데나 안 뿌린 데나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이 모공 자체에 지금 다 염색이 미세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마감을 검정색이라고 하더라도, 검정색을 내가 염색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마감을 해줘야지만이 손님이 입었을 때 오래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은 뿌린 뭐 안 뿌린 것처럼 이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렇게 지금 다 뿌려지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틈 사이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염색을 할 때, 마감을 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경 써야 될 부분, 팔꿈치 같은 데입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어깨 부분이에요. 어깨는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아까도 사진 처음에 보셨다시피 이 햇빛을 많이 보는 쪽이 탈색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탈색이 빨리 오는 가죽은 상담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염색과 마감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하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서 건조한 다음에 아까도 보면 이렇게 부속을 제가 닦았잖아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지금 이 옷은 흑니켈이기 때문에 많이 표가 안 나지만, 은색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은색 같은 경우는 표가 많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약품이 묻어 있죠. 이 부분은 까먹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손목 부분은 지금은 보실 때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그걸 잘 모르시겠죠. 자, 이제 단추를 보시면 약품이 많이 묻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깨끗이 닦아내주고,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뿌리고 건조를 완전히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재차 염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이사이에 빈틈없이 잘 들어가겠죠. 팔꿈치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움직임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틈 사이까지 잘 염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이렇게 성의껏 일을 해줘야 나중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다시 연락을 주십니다. 지금 표면이 이 작업까지 마감을 해줘야지만이 표면이 굉장히 매끈하고 주름, 엠보, 틈 사이까지 염색을 이제 좀 오래 갈 수 있게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마감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 놓으셨다가 이제 일을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요. 시간이 걸리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신경 써서 해주면은 그 손님들도 마음적으로 알아줍니다.